이곳 독일의 한 건축가. 건축 일을 하면서도 화장실은 단순한 시설물 뿐이라고 생각했던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한국에서 겪은 단 5분의 경험이 17년간 가졌던 생각을 바꾸게 되었고, 한국의 화장실을 독일에 가져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저는 독일 함부르크 출신의 건축가 한스 베버입니다. 17년 경력의 건축가로서 미니멀리즘과 실용성, 그리고 기능에 충실한 전형적인 독일식 건축 철학을 고수해왔죠. 저에게 건축은 예술이 아닌 과학에 가까웠습니다. 모든 요소는 명확한 목적과 기능이 있어야 했고, 불필요한 장식이나 과시적 요소는 철저히 배제했어요. 혹시 여러분은 화장실이 국가의 위상을 결정한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으면 웃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은 한 나라의 기술 수준과 문화적 세련미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죠. 그리고 그 화장실이 제 인생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다름 아닌 한국의 화장실에서 말이죠. 한국의 스마트 화장실 시스템은 단순한 비데를 훨씬 넘어섭니다. 자동 개폐 기능, 온열 시트, UV 살균 시스템, 심지어 음악 재생 기능까지 갖춘 복합적인 시스템이에요. 단순히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는 공간이 아니라 휴식과 위생, 편안함이 결합된 하나의 문화적 공간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공항 화장실 만족도 조사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의 화장실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투자,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의 결과죠.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가장 먼저 문화 충격을 받는 곳이 바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 갔다가 우주선에 탑승한 줄 알았다는 농담은 이제 흔한 표현이 되었어요. 실제로 전 세계 여행 블로거들 사이에서 한국 화장실 경험은 필수 콘텐츠로 자리 잡았고, 수많은 유튜브 영상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화장실 기술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환경과 에너지 절약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어요. 물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절수형 변기, 인체 감지 센서로 불필요한 전력 소비를 줄이는 시스템, 그리고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설비까지. 한국의 화장실은 미래지향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러한 첨단 기술을 지닌 화장실이 고급 호텔이나 쇼핑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주택과 공공장소에도 널리 보급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기술의 민주화가 이뤄진 셈이죠. 이러한 한국의 화장실 문화는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북미의 프리미엄 건설 시장에서도 한국식 스마트 화장실은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자국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화장실 혁명을 이끌어가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의 화장실 문화를 만나 완전히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던 저는 완전하게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죠. 제 사무실 벽에는 바우하우스의 창시자 발터 그로피우스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그의 철학은 제 건축 인생의 지표였죠. 이런 철학 덕분에 저는 독일 내에서 상당한 명성을 얻었고, 여러 공공건물과 상업시설을 성공적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고집이 너무 셌다는 점입니다. 특히 아시아 건축 스타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화려한 색상과 복잡한 디자인, 그리고 전자장치로 가득 찬 아시아 건축물들은 제 눈에는 과시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불필요한 전자장치들로 가득 찬 화장실은 소비주의의 극단적 형태일 뿐이야. 동료들과 나눈 대화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죠. 사람들은 화장실에서 무엇을 하는가? 단순한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는 것뿐이야. 그런데 왜 거기에 컴퓨터 칩이 필요한가? 제 아내 마르타는 제 고집에 항상 웃음을 짓곤 했습니다. 한스, 당신은 경험해보지도 않고 판단하는군요. 세상에는 당신의 좁은 시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다양한 문화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일하는 젊은 건축가들, 특히 아시아에서 공부하고 온 이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들이 제안하는 스마트 기술이나 통합 시스템은 항상 제 검토 과정에서 불필요한 요소로 분류되어 삭제되곤 했습니다. 특히 화장실 설계에 있어서는 더욱 보수적이었어요. 물 절약을 위한 이중 수세식 변기 정도가 제가 수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혁신이었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설계한 건물의 화장실은 모두 비슷했어요.
단순하고 기능적이며 과도한 장식이나 전자장치가 없는 공간. 그런 제가 아시아, 특히 한국의 화장실 문화를 접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제 건축 철학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어떻게 바꾸게 될지도 말이죠. 2019년 독일 건축협회는 아시아 현대 건축 투어를 기획했고 저는 협회의 중요 멤버로서 그 투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참여했어요. 아시아의 건축물들을 직접 보고 제 편견이 옳았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이번 투어로 우리 유럽 건축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좁은 시각이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마음뿐이네요. 첫 방문지는 일본이었습니다. 도쿄의 현대적인 건축물들을 둘러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 편견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건물들의 세련된 디자인과 섬세한 디테일은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저항감이 있었죠. 특히 일본의 첨단 화장실 기술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전자비데, 자동 개폐 시스템, 심지어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화장실까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코웃음을 쳤죠. 과연 그게 정말 필요한 기능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으니까요. 도쿄의 한 고급 호텔에 체크인한 저는 드디어 그 유명한 일본 화장실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화장실은 모두 하얀색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불편할 만큼 작았습니다. 변기에 다가가자 자동으로 뚜껑이 열리는 모습에 약간 놀랐죠. 하지만 화장실 팔걸이 부분에 있는 수많은 버튼들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각 버튼마다 일본어로 설명이 적혀 있었지만 저는 일본어를 전혀 읽을 수 없었어요. 그림으로 된 설명도 있었지만 직관적이지 않았습니다. 물줄기 세기, 방향, 온도 조절, 음악 재생, 심지어 인공적인 물소리까지 낼 수 있는 버튼들이 즐비했죠. 이건 너무 복잡해. 화장실이 로켓 발사대보다 더 많은 버튼을 가지고 있다니? 저는 투덜거렸습니다. 용기를 내어 한 버튼을 눌러봤어요. 갑작스러운 물줄기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나왔고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다가 화장실 문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작은 공간에서 벌어진 이 해프닝은 제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죠. 저녁 식사 시간에 동료들과 이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대부분은 웃으며 적응하면 좋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이후 며칠 동안 일본의 다양한 건물과 시설을 방문하면서 더 많은 화장실을 경험했지만 첫 인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인터페이스, 직관적이지 않은 배치, 그리고 때로는 작동하지 않는 기능들. 이런 경험들은 제 마음속에 기술을 위한 기술이라는 인상만 강화시켰죠. 도쿄의 한 오피스 빌딩에서는 화장실 문이 자동으로 닫히지 않아 당황스러운 상황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장소에서는 비데 기능을 사용하다가 갑자기 물이 뜨거워져 화상을 입을 뻔했어요. 이런 과도한 기술은 오히려 사용자 경험을 해친다는 제 기존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일본에서의 마지막 날, 제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일본의 화장실 기술은 인상적이지만 사용성과 실용성 측면에서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 이는 기술의 진정한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기능을 추가한 결과로 보인다. 일본에서의 경험은 제 편견을 더욱 강화시켰고 다음 목적지인 한국에 대한 기대치를 더욱 낮췄습니다. 한국도 아마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오판 중 하나였습니다. 일본에서의 실망스러운 경험 후 저는 사실 한국 방문을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일정상 이틀 정도만 머물 예정이었고 가능하면 빨리 독일로 돌아가고 싶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첫 번째 문화 충격을 경험했어요. 공항 화장실에 들어선 순간 저는 그 깨끗함과 세련된 디자인에 놀랐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 한 톨 없었죠. 이건 일본과는 다르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변기에 다가가자 센서가 저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뚜껑이 열렸어요. 일본에서 경험한 것과 비슷했지만 움직임이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제어판이었죠.
모든 버튼에는 명확한 그림 아이콘과 다국어 설명이 있었고 직관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비대 기능을 시도해봤어요. 물의 온도와 압력이 완벽하게 조절되었고 사용이 끝나자 자동으로 건조 기능이 작동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안했죠.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서울의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객실 내 화장실은 마치 작은 스파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닥 난방이 되어 있어 따뜻했고 변기는 앉았을 때 체온을 감지해 적절한 온도로 시트를 데워주었죠. 그리고 모든 기능이 태블릿처럼 생긴 작은 디스플레이로 제어되었습니다. 마르타가 이걸 보면 좋아할 텐데. 아내 생각이 문득 났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제 한국인 제자인 지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수는 몇 년 전 독일에서 제 지도로 건축을 공부했던 학생이었죠. 우연히도 지수는 서울에 있었고 다음 날 저녁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수와의 만남은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녀는 저를 서울의 최신 건물들을 돌아보는 특별 투어로 안내했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현대적인 사무실 빌딩들,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주거 공간들까지. 모든 곳에서 저는 기술과 디자인의 완벽한 융합을 목격했죠. 한스 교수님, 우리 한국은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을 추구해요. 지수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수는 자신의 결혼식에 저를 초대했어요. 원래 계획으로는 이미 독일로 돌아갔어야 했지만 이 우연한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정을 변경하고 결혼식에 참석하기로 했죠. 결혼식장의 화장실은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스마트 미러는 날씨와 뉴스를 보여주었고 화장실 시스템은 물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에너지 효율성을 최적화했어요. 무엇보다 모든 것이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 마음속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우리 독일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구나. 처음으로 저는 제 고정관념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저는 급격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주일 더 한국에 머물면서 이 놀라운 화장실 문화를 더 깊이 연구하기로 한 것이죠. 지수의 도움으로 저는 한국의 주요 화장실 설비 제조업체와 미팅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코웨이 연구소였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한국 비대 기술의 핵심을 만날 수 있었어요. 연구원들은 자랑스럽게 그들의 최신 기술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희 제품은 단순한 위생기기가 아닙니다. 사용자의 건용감과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웰빙 시스템이죠. 수석 엔지니어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살균 기술이었어요. UV 램프와 특수 코팅을 통해 세균 번식을 99.9% 억제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즐 자동 세척 기능은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 주었죠. 이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공중 복권의 문제군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다음 날은 대형 건설사의 주거환경 연구팀을 방문했어요. 이곳에서는 화장실을 주택의 중요한 웰니스 공간으로 설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물 절약 시스템, 에너지 효율성 모니터링, 그리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특수 설계까지. 모든 것이 사용자 중심으로 철저하게 계획되어 있었죠. 우리는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예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단순히 기능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어야 해요. 연구팀장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서울의 다양한 공공 화장실도 방문했어요. 놀랍게도 공원이나 지하철역의 공공 화장실도 매우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특히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설치된 스마트 화장실은 사용량과 청소 필요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했죠. 지수와 함께 한국의 화장실 문화가 발전한 역사적 배경도 배웠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공중 화장실의 대대적인 개선이 시작되었고 2002년 월드컵을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했다는 이야기였어요. 한국인들에게 화장실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국가 이미지와 직결된 문화 공간이에요. 지수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화장실 기술이 단순히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보호, 에너지 절약,
그리고 사용자 건강까지 고려한다는 점이었어요. 이는 제가 항상 중요시해온 독일의 가치와도 일맥상통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한국의 유명한 화장실 제조업체와 특별한 계약을 맺었어요. 그들의 기술을 독일에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었죠.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이미 한국의 화장실 기술을 어떻게 독일에 적용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로 가득 찼어요. 마레타, 당신이 믿지 못할 이야기가 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저는 우리 아파트의 화장실에 한국식 비데 시스템을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2달 후, 저는 함부르크 시내의 새로운 오피스 빌딩 설계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 경력에서 가장 도전적이면서도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될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빌딩에 독일 최초의 완전한 한국식 스마트 화장실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죠. 투자자들과의 첫 미팅에서 저는 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반응은 예상대로 회의적이었어요. 한스, 당신이 갑자기 왜 이런 아시아 스타일에 빠져든 건가요? 우리는 독일식 건물을 원합니다. 주요 투자자 중 한 명이 쏘아붙였죠. 그리고 이 특수 화장실 시스템은 예산을 20% 이상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투자인가요? 재무 담당자가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얻은 데이터와 경험, 그리고 화장실 시스템이 어떻게 장기적으로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물 사용량을 35% 줄이고 전기 사용량도 기존 대비 20% 절약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용자 경험입니다. 저는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또한 저는 직원들의 편안함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빌딩이 독일에서 최초로 완전한 스마트 화장실 시스템을 갖춘 건물로 화제가 될 것이라는 마케팅 측면의 이점도 강조했죠. 오랜 토론 끝에 투자자들은 마지못해 승인했지만 예산 제한과 함께 명확한 효과를 증명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저에게는 도전이자 기회였어요. 설계 단계에서 저는 한국의 기술을 독일적 감성과 조화시키는 데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심플하고 절제된 디자인 속에 첨단 기능을 숨기는 방식으로 접근했죠. 또한 독일의 표준과 규제에 맞추기 위해 몇 가지 기술적 조정도 필요했습니다. 마침내 빌딩이 완공되었고 오픈 행사가 열렸습니다. 초기에는 새 건물의 친환경 설계와 개방적인 사무 공간에 대한 찬사가 주를 이루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화장실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스, 당신의 화장실에 대해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료 건축가가 흥분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대요. 정말이지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첫 주말에는 놀랍게도 빌딩 투어를 요청하는 방문객들이 몰려들었고 대부분은 화장실을 직접 체험하고 싶어 했어요. 투어 가이드가 농담처럼 말했죠. 이 건물에서 가장 혁신적인 공간은 회의실이 아니라 화장실입니다. 특히 노년층 방문객들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70대의 한 신사는 화장실을 사용한 후 저에게 직접 찾아와 말했어요. 베버 씨, 제 허리 디스크 때문에 화장실 사용이 늘 고통스러웠는데 이 시스템은 정말 혁명적입니다. 따뜻한 시트와 비데 기능이 노인들에겐 축복이에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독일 사회에서 노인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돕는 측면이 큰 의미가 있었죠.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지역신문에서 시작해 전국적인 건축 잡지까지 독일에 상륙한 한국의 화장실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쏟아졌어요. 심지어 한 유명 TV 프로그램에서는 저를 초대해 한국 화장실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특집을 방송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전통적인 관점을 가진 일부 건축가들은 이를 불필요한 사치라고 비판했고 독일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비판들은 과거의 제 생각과 놀랍도록 유사했죠. 투자자들은 처음에 회의적인 태도에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빌딩의 임대료는 예상보다 15% 높게 책정되었고 입주 신청은 빠르게 완료되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빌딩 관리 비용이 예상대로 절감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스, 당신의 미친 아이디어가 대박을 쳤군요. 주요 투자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에서도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이 성공을 바탕으로 저는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단순히 상업 건물에만 이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과 특히 노인 요양시설에도 도입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이를 위해 한국의 기술을 독일 환경에 맞게 더욱 최적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화장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혁명을 시작했습니다. 한 컨퍼런스에서 제가 한 말이 독일 건축계의 새로운 슬로건이 되었어요. 함부르크에서의 성공 이후 저는 베를린, 미넨, 프랑크푸르트 등 독일 주요 도시에서 프로젝트 제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건축계에서는 이제 베버 스타일이라는 말이 생겼고, 이는 전통적인 독일 미니멀리즘에 한국의 사용자 중심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건축 철학을 의미했어요. 그러나 성공이 커질수록 도전도 커졌습니다. 특히 저를 따라하려는 경쟁자들이 등장했죠. 그 중에서도 토마스 슈미트는 가장 눈에 띄는 경쟁자였습니다. 40대 초반의 이 야심찬 건축가는 제 아이디어를 모방하면서도 더 화려하고 과시적인 방향으로 변형시켰어요. 베를린에서 열린 건축 페어에서 토마스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최신 프로젝트를 자랑스럽게 소개했죠. 한스, 당신의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화장실은 사용자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공지능으로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흥미롭군요. 하지만 사용자들이 그런 복잡한 기능을 정말 원하는지 조사해 보셨나요? 토마스의 프로젝트는 겉보기에는 화려했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는 한국 기술의 핵심인 사용자 중심 철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더 많은 기능, 더 화려한 디자인만 추구했죠. 결과적으로 그의 프로젝트는 사용성 테스트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고 투자자들도 점차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저는 한국의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독일 시장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특히 주력한 것은 노인 친화적 설계였습니다.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는 국가 중 하나였고 노인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돕는 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았죠. 민헨 근교의 한 노인 요양시설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시스템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요양사들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었고 노인들은 더 높은 자립성을 누릴 수 있었어요. 특히 화장실에서의 낙상 사고가 68% 감소했다는 통계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베버시의 화장실 시스템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노인 복지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독일 노인복지협회 회장의 발언은 큰 주목을 받았죠. 공공부문에서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중앙역은 리노베이션 과정에서 한국식 스마트 화장실을 도입했고 이는 독일 최초의 스마트 공공화장실 시스템이 되었어요. 흥미롭게도 이 화장실은 관광명소가 되어 많은 방문객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제 고향인 함부르크의 작은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에 스마트 화장실 시스템을 기부했을 때였어요. 아이들의 위생 습관이 개선되고 화장실 관련 왕따 문제가 감소했다는 교장 선생님의 보고는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한스, 당신은 화장실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마르타가 어느 날 저녁 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과거에 고집에 웃기만 했던 아내는 이제 가장 큰 지지자가 되었죠. 독일 전역에 설치된 한국식 스마트 화장실은 69개를 넘어섰고 이 흐름은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등 주변 국가로도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건축가를 넘어 문화적 혁신가로 인식되었어요. 이후 저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일의 정밀공학 기술과 한국의 스마트 화장실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한 것이죠. 회사 이름은 유로테크 웰리스로 정했고 본사는 함부르크와 서울에 동시에 설립했습니다. 저의 오랜 제자이자 이 모든 여정의 시작점이었던 지수는 서울지사의 수장이 되었어요. 저는 함부르크 본사를 맡았고
마르타는 마케팅 디렉터로 합류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유럽 시장에 맞춘 유로 스마트 토일렛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었죠. 우리는 단순히 한국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두 문화의 장점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유럽 비즈니스 컨퍼런스에서 저는 이렇게 발표했어요. 이 합작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더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유럽연합 환경위원회는 우리의 물절약 기술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친환경 건축물 인증 기준에 스마트 화장실 시스템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흥미로운 문화적 변화도 관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독일인들이 비데 사용을 꺼리거나 부끄러워했지만 점차 이것이 더 위생적이고 환경 친화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죠. 건강과 위생에 대한 대화가 더 개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이는 전반적인 공중보이식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한스의 화장실 혁명은 단순한 기술적 변화를 넘어 문화적 변화를 가져왔다. 독일의 유명 사회학자가 발표한 논문의 제목이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이 변화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수적인 일부 독일인들은 여전히 우리는 이런 아시아적 사치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고, 일부 언론에서는 독일 화장실의 정체성 위기라는 우스꽝스러운 기사를 내기도 했죠.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스마트 화장실 시스템이 설치된 건물들은 물 사용량이 평균 30% 감소했고, 에너지 효율성도 크게 향상되었어요. 특히 노인 요양시설에서는 화장실 관련 사고와 감염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로부터 문화교류 공로상을 받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시상식에서 한국 문화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어요. 베버 씨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한국의 사용자 중심 철학을 유럽에 전파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문화교류의 모범 사례입니다. 시상식 후 열린 리셉션에서 저는 함부르크 프로젝트의 첫 투자자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 있었죠. 한스, 당신이 처음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웃으며 인정했어요. 오늘날 저는 독일 건축학회에서 사용자 중심 디자인에 관한 강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젊은 건축가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의심하세요. 다른 문화에서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옵니다. 제 사무실 벽에는 여전히 발터 그로피우스의 사진이 걸려 있지만, 이제 그 옆에는 한국의 현대적인 화장실 디자인 사진도 함께 걸려 있습니다. 이 두 이미지는 제 건축 철학의 균형을 상징하죠. 한국에서의 우연한 경험이 제 인생과 경력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여전히 놀랍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화장실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는 두 문화 간의 교량이 되었고, 환경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혁신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종종 제게 묻습니다. 화장실에 왜 그렇게 열정적이신가요?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화장실은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경험이자 공간입니다. 그곳에서의 경험을 개선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일상을 조금씩 더 나아지게 만드는 일이죠.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건축의 목적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다음 화장실 방문에서는 어쩌면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그 공간이 단순한 필요의 장소가 아닌 문화와 혁신이 만나는 특별한 공간임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화장실은 어딜 가나 정말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하고 쾌적하고 깨끗하고 시설도 훌륭하고 인테리어와 디자인도 정평나 있을 만큼 좋다고 소문났으니 말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여우튜브 한마루였고,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